지금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두어 달도 안 남았는데 평창 올림픽에 지금 티켓 판매가 저조해서 판매율이 지금 5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발행량의 90%인 107만 매를 팔아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50%, 56%. 그러니까 이 전체 절반을 조금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 11월 이 중순쯤만 하더라도 35%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한 20%를 여기저기 배당도 하고 애를 되게 썼습니다. 실제로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자릿수 판매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유커, 즉 중국 관광객이 올림픽 이 티켓을 20만 원어치 사면 무비자로 15일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창 올림픽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 도외시되고 개막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북한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실제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 올림픽이 제대로 이렇게 다른 동계올림픽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가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요.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폐식을 하는데 그러면 메인 스타디움도 지금 추워서 난리라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식, 폐막식을 할 때 그 한 뭐 두세 시간을 영하 뭐 10도 이런 밑에 온도에 10도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버텨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서 너무 춥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개식, 폐식 때 쓰고 거기서 무슨 동계올림픽을 하기에 스포츠 종목하고도 해당도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또 처음 봅니다. 보통 보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이 있고 그 빙상장이 메인 스타디움 역할을 하면서 또 밖에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이 부분에 그 덩그러니 다른 경기장들하고 동떨어진 이 개식, 폐식만 하는 이런 스타디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 끝나면 어디다 쓸 겁니까? 전부 또 해체해야 되겠죠. 거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통상 10만 원 안팎인 평창 강릉 인근 숙박시설이 지금 70만 원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창에 이 메인 스타디움이 뚜껑이 없어서 아마 돈 아낄라 그랬는지요. 한겨울인 2월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오픈 스타디움에서 개폐식을 여는 거는 거기에 비싼 돈을 주고 추억을 만들라고 온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불안정한 기후로 폭설이라고 내리면 완전히 행사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직위원회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데 별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도 아닌 지난 11월 초에 11월 4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장에서 드림 콘서트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뭐 아이돌 왔겠죠. 저체온 환자가 3만 명 중에 6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영상이었는데 그랬어요. 일부 관람객은 너무 추워서 화장실로 대피했는데 개폐식장에서 일반 관람객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화장실이 이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평창의 대관령이죠, 여기가. 한국에서도 날씨가 가장 변덕스러운 이런 지역인데 개막하는 2월 9일 오후 8시, 밤에 8시입니다. 미국의 또 방송 중계 관계로 8시로 됐다는데 영하 7.7도고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입니다. 이것은 에버리지고 더 추워진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관람객은 입장 퇴장을 포함해서 사전에 들어가 있어야 4시간을 혹한에 떨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방풍막을 설치하고 관람객 주변에 히터 40개를 틀었고
무슨 뭐 일반 관람객에게는 우유, 담요, 핫팩 이런 걸 방한 용품 세트를 제공할 거라 그러고 안에서 무슨 따뜻한 걸 파는 가판대도 6개 이렇게 둔다는데 실제로 이 추위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행사는 뭐 짧게 한 2, 3주 하면 끝나지만은 끝나고 난 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이 시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왜 개폐식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임시시설로 행사가 끝나면 사후 해체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 행사 때 2번 쓰려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정상인가 하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번에 중국 가서 저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난 것도요. 한마디로 평창올림픽을 중심에 놓고 중국의 시진핑의 참가와 북한의 참가를 부탁해서 올림픽에서 뭔가 사바사바해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이 한국의 운전성론을 인정을 해서 한국이 주도해서 평화협정 등을 맺고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이 정권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는 스포츠 이 축제, 동계 스포츠 축제의 성공 그 자체보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스포츠를 정치에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그걸 평화올림픽이라고 포장을 하고 뭐 유엔에서 무슨 평화올림픽 어쩌고 하면서 이 기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중국이 이야기를 하는 쌍중단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 세계 생활체육연맹 총재가 이 한국 분이 뽑혔는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북한이 안 오면 동계올림픽이 망할 것처럼 해서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진행이 성공적이어도 올림픽 유산이 구현 안 되면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평창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주요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 정부가 꼭 이래야 합니까?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지나치게 표면에 내세우니 평창올림픽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이거 한번 짚으려 했는데요. 이분이 제 말을 제 속에 든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북한이 안 오면 망할 것처럼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총리, 문체부 장관에 이어 어제는 북핵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자리에까지 한국을 대신해서 나간 외교부 차관이 북한 참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강경화는 문 대통령 따라 간다고 이제 안 갔죠. 자, 그래서 북한이 참가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좀 해볼라 하는 거겠지요. 하니까 올림픽이 마치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와 정부의 불간섭 원칙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북한 참가를 원한다 해도 문밑 작업을 해야지 드러내놓고 매달리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요. 한국의 이 체육행정에 살아있는 정인이라 해서 체육단체장부터 해서 한국의 체육행사의 주요한 역할을 다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참가에 목맬수록 북한의 콧대만 높여줍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올림픽이나 스포츠 외교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가 없고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북한 참가를 이끌어낼 다른 방안이 있는 겁니까? 순수 스포츠 차원에서 초연하게 해야지요. 실제 북한을 평창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IOC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초청하겠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도 아니지요. IOC와 국제경기연맹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북한 선수들의 기록이 이 올림픽 참가 기준 기록에 미달돼서 참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
평창올림픽 조직이나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북한 선수들이 자격 미달이지만 끼워달라. 그래야 평창올림픽 성과가 더 빛날 수 있다면 이 기구들을 상대로 먼저 물밑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거지요. 정치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흔드는 정치 문제를 가지고 북한 선수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특별하게 참가해달라. 이게 스포츠 정신에 맞는 겁니까? 자, 이런 것도 평화라는 말을 끼워 붙이면요. 이 올림픽은 정치 아사리판이 돼야 맞는 겁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스포츠계가 기회를 주는데도 안 받으면 너희 손해다. 정치적으로 이미 고립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안 하면 스포츠 무대에서도 고립된다며 압력을 넣는 거고 88 올림픽 유치하고 난 뒤에 소련하고 동구권이 불참하려니까 대놓고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니라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88 올림픽이 동서가 다 참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올림픽이 흥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도 저러고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분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평창올림픽의 사후 활용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올림픽 시설들을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남겨진 것들, 그 유산이라는 의미에서 올림픽 레거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실패한 올림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청사진을 마련해서 IOC에 전달을 하고 해야 될 정부가 자, 평창만 보도하고 있고 북한에 매달리고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노태강 문체부 차관을 만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도 좀 하자 이랬는데 연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보내도 연락이 없고 다 연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IOC 위원장이 이분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IOC가 왜 관심을 가지냐니까. 올림픽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망했다고 소문나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권위도 떨어지고 유치하려는 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소치가 유령 도시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 뒤로 이 동계올림픽 하려는 사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동계올림픽요, 정치 바람 타가지고 매우 걱정됩니다. 분위기도 안 뜨고요. 애초부터 올림픽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경기장들이 강릉까지 굉장히 좀 이 기반 시설이 안 좋은 곳에 무리하게 지금 개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노력을 잘 해서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권 들어서 적폐청산이니 정치 바람에 그것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온통 관심이라는 것은 북한 오느냐 시진핑이 오느냐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북한 부르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저는 북한이 핵으로 전 세계를 협박하면서 기준 자격도 안 되는 북한 선수단이 오는 거 반대합니다. 정부가 애써 북한을 참여시키려는 것도 반대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스포츠에 교묘하게 정치를 개입시켜서 평화라는 미명으로 북한 끌어들여서 스포츠맨십을 어기지 말기 바랍니다. 자격의 기준에 미달되는 선수들은 어떠한 행태로든 참여 자격이 없죠. 북한 선수만 그걸 참여시켜 준다면 평창올림픽은 정치올림픽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신 좀 차리고요. 올림픽 끝난 뒤에 이 빚을 어떻게 할 건지, 저 넘쳐나는 시설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부터 고민 좀 하기 바랍니다. 올림픽 보니까 이게 정말 걱정됩니다.